막상 팔고 싶을 때는 또 그 가격에 못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만기 채권 ETF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희 코덱스 채권 ETF를 관찰하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가 올라갈 때 저희 코덱스 채권 ETF의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저희 코덱스 채권 ETF의 가격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간의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실까요?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 주시면 안 될까요? 국고채 1년물에 투자를 하실 때랑 10년물에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국고채가 아니라 한전채 2년물에 투자를 하실 때 요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만약에 지금 채권을 샀는데 1년 뒤에 금리가 전혀 안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YTM 3% 그대로 가져가는 거겠죠? 맞습니다. 1년 뒤에 금리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채권 가격에는 변화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하셨어도 처음에 매입하셨던 YTM을 그대로 1년 동안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채권을 팔았다고 하시더라도 이자 수익만 받고 투자를 끝내시게 되는 겁니다. 가장 노멀한 케이스네요. 근데 그럴 일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금리는 항상 변하죠. 그래서 1년 뒤에 그러면 금리가 3% 상승한 경우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보다 3%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데요? 그래도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고채 1년물에 투자를 하시면 내년에 금리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미 상환돼 있을 거거든요.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만기 상환을 받으셨을 것이므로 YTM 3%에 투자하셨다면 3% 그대로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고채라도 10년물이면 좀 다릅니다. 내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만기까지는 9년이 남아있죠. 금리가 오른 것으로 인해 나타난 자본의 손실을 가져가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국고채 10년물의 듀레이션이 약 8.2년 정도다 라고 했을 때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금리는 항상 채권의 가격과 역상관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3% 움직였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듀레이션 8.2년 하면은 자본손익이 약 24%, 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고채 10년물에 YTM 4%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자 수익 4%는 가져가시지만 채권을 당장 팔아야 된다면 25% 정도 손해를 보시고 팔아야 되는 거죠. 이 수익을 두 가지를 합치면 손해를 20% 넘게 보시고 파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1년 뒤 금리가 3% 하락하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똑같이 국고채 10년물에 투자를 하셨을 때 이번에는 자본손익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24.6% 정도를 수익을 추가로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8% 정도가 되는 수익을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전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1년이 흘러도 만기가 1년 남으니까 금리 오른 거에 따른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자본 손실이 조금 발생을 하고요. 대신 1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이기 때문에 국고채 10년물에서 보신 것 같은 큰 손해는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권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표면금리에서 얼마만큼 이자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금리 상황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모든 상황을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 손익은 이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채권의 가장 큰 단점이 유동성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손실이 났어 라고 가정을 했어도 막상 팔고 싶을 때는 또 그 가격에 못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만기 채권 ETF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채권 ETF와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뭐가 틀리냐? 요거까지만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에서 드러나듯 만기가 있는 ETF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 펀드 내에 쌓였던 모든 이자와 원금 회수해 가시게 되는 ETF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듀레이션이 계속 짧아져서 존속 기한에 가까워지면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ETF를 존속 기한까지 보유 시 일반 개별 채권에 투자를 하신 것처럼 만기에 기대 수익률을 그대로 수취하면서 투자를 끝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채권을 샀을 때 상황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이것도 하나 보여주시죠. 사실 이 만기 매칭형 상품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상품입니다. 11월 22일에 상장된 상품인데요. 총 8가지 ETF가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ETF들과 기존의 국고채 3년 ETF를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은행채 1년 만기 매칭 ETF는 현재 YTM이 약 4.9% 수준이고요. 듀레이션은 약 0.9년, 그리고 2023년 12월 약 1년 뒤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똑같이 은행채에 투자하는 ETF인데 2년짜리 만기 채권 ETF라면 어떻게 될까? 요것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YTM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듀레이션은 1.8년으로 약 2배 정도로 깁니다. 국고채 3년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YTM의 약 3.7%로 은행채 1년이나 2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눈에 보이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볼 텐데요. 1년 뒤에 금리 변동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 매칭은 YTM만큼 꼬박꼬박 받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채 1년 ETF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1년 뒤에는 이 ETF가 모두 다 상환돼서 돌아가겠죠. 그러므로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지금 보시는 YTM 4.9%를 받으시고 투자를 끝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똑같은 만기 매칭형 ETF라도 2년짜리를 투자하시면 다릅니다. 1년 뒤에도 아직 1년이라는 만기 기간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듀레이션만큼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손익이 생깁니다. 다만 이 듀레이션이 2년짜리는 약 1.8년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가 3% 극단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 곱하기 1.8 해서 약 마이너스 5.4% 정도의 손해가 나고요. 이자 수익이 5% 정도 됐기 때문에 결국 미미한 마이너스 0.4% 정도를 보시고 투자를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고채 3년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고채 3년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도 길고 금리 민감도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사실 국고채 3년 ETF의 가정은 제가 정말 단순화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용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와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1년 뒤 금리 변동이 없다면 이자 수익 3.7%만 가져가시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1년 뒤에 금리가 3% 상승했다라고 하면 듀레이션 2.8년에 해당하는 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본 손익에서 손이 마이너스 8.4%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자 수익까지 합해도 마이너스 4.7% 정도의 손해를 보고 투자를 종료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3% 내려간다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셨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을 합하면 약 12.1% 정도 이익이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만기 매칭 은행채 2년짜리 금리 올라가지고 가격 떨어졌을 때 그때 사야 되겠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런 선택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만기 매칭형 상품은 꼭 처음에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투자 기간과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금리를 확인하시고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투자를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자금이 있으시다면 해지 없이 계속 추가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금리가 상승돼서 오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 매칭형 ETF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기가 도래하면 상장 폐지가 되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1년 뒤에. 네, 1년 뒤에 계좌를 봤는데 ETF가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어디로 없어진 게 아니고요. 현금화해서 계좌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상장 폐지되면 사람들은 휴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신탁 계약의 만기를 정해
정해놓고 나오는 상품입니다.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코덱스 만기 매칭형 ETF 2종은 내년에 만기가 12월 11일에 도래합니다. 그날이 신탁계약 해지일이고 원본 금액을 돌려드리게 되는 날인데요. 약 한 달 전부터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이날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장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신탁계약을 해지해서 원본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시를 하게 되고요.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약 3일 정도 전에 거래가 중지되고 그 다음 날에는 상장 폐지가 되고 약 이틀 정도가 지나면 원본액을 다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상품입니다. 네. 만기가 되면 내가 처음에 보고 들어갔던 YTM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장되는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이 문제입니다.